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화. 자,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판다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판다스나 넘파이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과값들을 전달할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냥 수치적인 데이터로 그 결과값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결과값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으로 차트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이 매플롯라이브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매플롯립 또는 매플롯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는 매플롯립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플롯립을 가지고 자, 파이썬에서 시각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는 시본이라는 자, 라이브러리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플롯립이라는 것은요, 파이썬으로 차트나 플롯을 시각화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은요, 이 pip install 매플롯립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구글에서 매플롯립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이 매플롯립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매플롯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매플롯립 사용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플롯립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콜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콜앱에서 매플롯립 그 한글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그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쳐서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런타임 재시작을 하고 폰트를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에서요. 자, 콜앱에서 자, sudo apt-get install -y 폰토스 다시 나눔. 자,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즉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콜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콜앱 PC에 저희가 한글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글 설치하는 명령어고요. sudo fc-캐시에 -fv rm .캐시에 매플롯립 -rf 자, 실행을 해서 먼저 한글을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는 나눔 폰트를 설치를 했고요. 자, 이 폰트를 먼저 구글 클라우드 이 콜앱 PC에다가 설치를 하고 런타임을 재시작해서 이 한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 설치하는 게 끝났고요. 자, 이제 런타임을 재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런타임은 여기 있는 런타임에 런타임, 자, 여기 보시면 세션 다시 시작이 있죠. 자, 세션 다시 시작. 이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또 실행을 안 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콜앱을 다시 이 IPIMB를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는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폰트 설치하고 런타임 재시작. 자, 그 다음에 import matplotlib
자, matplotlib 임포트 matplotlib.pyplot에 as plt라고 해서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plt.rc 한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자, 설치한 폰트 중에서 나눔 바른 고딕 자,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더 간단한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폰트를 쓰지 않고 pip 인스톨로 한 번에 그 한글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자, 먼저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파일에 새 노트를 하나 일단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 하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폰트 설치하고 런타임 재시작, 런타임에 세션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임포트 matplotlib로 해가지고 폰트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pip install koreanize matplotlib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자,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자,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더 간단하죠. 자,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면요, 런타임을 재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글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래프나 차트를 만들 때 한글을 쓸 때 네모난 박스로 나오면 한글 폰트가 설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코드 아니면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아니면 자, 이 두 번째 코드 자, 이 코드로 여러분들이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matplotlib를 가지고 자, matplotlib를 가지고 lib이나 자, 저희가 matplotlib이라고도 하고 라이브러리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 matplotlib을 가지고 자, 선그래프 자, 라인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matplotlib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 때 또는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시각화해서 보여줄 때 적절한 그래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lt.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lt.title 하면은 그래프의 제목을 자,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그래프는 x데이터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집어넣을 데이터 2, 4, 6, 3, 8 즉 x가 1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4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플롯이 자, 선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싶을 때는 plt.show라는 명령어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plt.show 하면 자, 이렇게 선그래프라고 제목이 나오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X축에 자, 이걸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하는데 X축에 해당하는 값을 저희가 직접 대응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 타이틀, 자, 선그래프, 자, plt 플롯 10, 20, 30, 40, 50, 2, 4, 6, 3, 8. 즉, X축의 데이터는 10, 20, 30, 40, 50이 들어가고요. Y축은 2, 4, 6, 3, 8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프 볼 때 plt.show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저희가 밑에 있는 X 이 값을, X축에 있는 값을 X틱이라고 하고요. 이 Y축에 있는 값을 Y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틱, Y틱.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봤고요. 자, 두 번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X축에 있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Y축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넣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X축의 단위가 몇인지, 명인지, 아니면 뭐, 개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값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타이틀의 글자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 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X라벨, Y라벨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X라벨, Y라벨 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그래프 값에다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코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plt x라벨 1. 자, 여기 있는 x라벨의 값은 11,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1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plt y라벨 값은 명을 뜻합니다. 2명, 3명, 4명, 5명. 자, 그래서 plt show로 확인하면은 x는 1, y는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plt 타이틀에 뭐 이렇게 다양한 옵션 값을 넣어서 이렇게 자, 매개 변수 값을 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사이즈, 이 타이틀의 사이즈를 이렇게 네,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것은요. 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matplotlib, 자, 이 matplotlib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튜토리얼 또는 자, 레퍼런스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네, 매개 변수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값 조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또는 아니면 뭐 구글 검색에도 전부 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죠. 자, 로테이션은 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자, 매개 변수 값을 집어넣으면요. Y라벨에 있는 이 값, 자, 얘를 갖다가 로테이션을 지금 보면은 자, 90도 로테이션 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다시 자, 로테이션 안 시키게 반듯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틱에 있는 값들도 다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X라벨, Y라벨 있는 값들 이렇게 매개 변수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우리가 플롯, 즉 선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자, 그래프 선의 색이라든지 아니면 각 값의
마커 같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선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그 선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스타일 몇 개만 한번 여기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적당한 용도의 적당한 스타일을 집어넣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title.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용자 현황을 알려주는 시각화라고 저희가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0, 폰트의 사이즈를 20으로 설정하고요. 자, plt.plot 한 다음에 x축의 값은 1, 2, 3, 4.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값은 2, 4, 6, 2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플롯 뒤에다가 옵션을 집어넣으면 돼요. C. 자, C는 선의 색깔입니다. 자, 선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LW. 자, 선의 굵기. 자, 선의 굵기는 4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LS. 자, 선의 스타일이고요. 선의 스타일은 자, 대시 2개를 해가지고 자, 바 2개. 자, 바 2개를 해가지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게끔 했고요. 자, 마커는 5를 집어넣습니다. 즉 동그란 모양으로 그 축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동그라미로 마커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커의 크기는 8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커의 선 색깔은 그린 색깔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마커 선의 굵기는 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plt.x 라벨은 줄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plt.y 라벨은 명으로 했고, 자, 단위는 1000으로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션은 90도로 자,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lt. show 하면요. 자, 이렇게 네,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변화를 주면 여기는 x틱에 있는 값이 지금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1.0, 1.5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plt.xtix 자, plt.xtix 해가지고 저희가 x값을 1, 2, 3, 4로 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 2, 3, 4 원래 있는 값을 집어넣고요. 두 번째 매개변수에다가는 바뀔 xtix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적절하게 스타일을 설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매플로립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그젠플에 여러 가지 그래프의 예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참조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적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인스, 마커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전에 XTX의 자, 이름 바꾸는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격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 명령어를 통해서 격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전드라고 하는 범례, 즉 각각의 그래프의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리전드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드를 한번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점. 자, PLT.점. 타이틀. 매출 비교 그래프. 자, 비교 그래프를 그렸고요. 사이즈는 20. 그 다음에 PLT.plot 2, 7, 5, 2. 자, 이렇게 설정하고요. 컬러는 R. 첫 번째, 자, 그래프의 컬러는 R이고, 라벨은, 아이고. 자, 빨간색으로 하고, 자, 백다방이라고 할게요. 자, 백다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plt.plot 하고요. 데이터는 2, 6, 14, 17로 하고요. 자, 이제 그 각각의 회사가 상징하는 색깔로 선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겠죠. G로 하고, 자, 그린색 하면 떠오르는 데 있죠. 자, 라벨은 스타벅스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lt.grid를 자, 이거 조금 이따 한번 설정하고요. plt. 바로 show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냥 이대로 그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초록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lt.legend를 붙이면 자, 이렇게 빨간색은 백다방이고 초록색은 스타벅스다. 각각 플롯에 해당하는 라벨 값이 이렇게 범례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격자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plt.grid라는 옵션을 true로 이렇게 주면은, 자, 그리드 함수에 true라고 주면은 이 그래프 안에 이렇게 격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드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자, 코드로 이렇게 자, 격자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격자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의 이제 그래프에, 자, 여기 있는 그래프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의 사이즈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피규어라고 하는, 피규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써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캔버스라고 하는데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손으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먼저 종이를 먼저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 종이 가져오는 것처럼 똑같은 옵션이 plt.figure라는 함수를 써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사이즈 한 다음에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figure 이렇게 하고요. FIG 사이즈는 한 다음에 투플 값으로 가로와 세로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lt.title 매출 비교 그래프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사이즈는 20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위에서
사용했던 이 두 가지의 데이터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plt.legend 그 다음에 plt.show 해서 보면은 자, 그래프의 사이즈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 사이즈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plt.figure를 이용을 하면요,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브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요, 이 서브플롯을 사용을 하는데, 먼저 피규어로 그래프의 사이즈, 즉 캔버스의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plt.subplot으로 행으로 몇 개를 나눌 것인지, 열로 몇 개를 나눌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그 중에서 두 개로 만약에 나눈 것 중에 몇 번째를 쓸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plt.subplot에서 2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2로 설정했는데, 즉 행으로 두 개로 나누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은 한 개로 나누겠다, 즉 아무것도 나누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1번을 선택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한 다음에 plt.plot, 자, 세 번째 줄이죠. plt.plot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는 밑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plt.subplot에 행으로 두 개 나누고 열로 한 개 나눈 것 중에 두 번째, 즉 아랫부분에다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어서 그릴 때는 이렇게 서브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 차트 그리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저희가 시각화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서 이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막대 그래프,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막대 그래프도, 자, 먼저 세로 차트예요. 바 차트라고 하죠. 자, 세로 차트 plt.title, 자, 매장별 매출 데이터를 나타낼 때 좀 효율적이죠. 그래서 자, plt.바, 자, 이게 이제 바 차트 그리는 거고요. x 값을 0, 1, 2로 설정을 하고요. 그 x가 0일 때 그러면 y 값은 10, x가 1일 때 y 값은 5, 그 다음에 30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t.xtix를 설정을 하고요. x 0, 1, 2에 해당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0의 값은 강남구의 데이터고, 그 다음에 1의 데이터는 관악구의 데이터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서초구의 데이터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plt.x라벨 지역명, 그 다음에 plt.y라벨, 자, 매출 만원, 자,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plt.show, 자, 이렇게 하면 자, 다음과 같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 그래프도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막대 그래프는 세로 차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 차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plt. 자, 타이틀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 매장별 매출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리스트로 자, city 도시는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차트에다가 넣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자, 변수로 일단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서울, 부산, 광주, 인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자, 아이고. 자, 데이터는 20, 30, 10, 60이 되고요. 자, y 값은 자, y축의 값은 자, 서울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0, 1, 2, 3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plt.바 차트가 아닌 바 h 차트, 즉 가로 차트입니다. 자, 바 h 차트로 그리고요. 먼저 y 포스, 자, y축에 들어가는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집어넣고, 자, 투명도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0.5고요. 그 다음에 각 그래프, 각 막대에 색깔을 따로따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한 다음에 리스트로 첫 번째 서울의 색깔은 빨간색, 그 다음에 부산도 빨간색, 자, 그 다음에 광주와 인천은 그린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plt.ytix, 자, 가로 차트이기 때문에 ytix의 y포스에 해당하는 값을 ct 값으로 바꿔라,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lt.show로 이렇게 보면 자, 이런 가로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도수 분포표를 시각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 구간에 뭐 몇 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그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막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요,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rc 파람, 자,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기호를, 자, 마이너스 부호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즉 우리 x틱하고 y틱에서 마이너스 기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코드 언더바 마이너스는 폴스 이렇게 해줘야지만 자, 밑에 마이너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자, 우리가 numpy를 통해서 import numpy as np, 자, numpy로 랜덤한 값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py.random.rand n 해가지고 100개의 랜덤한 값을 추출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plt.title 히스토그램, 자, 이렇게 하고 plt.hist라는 명령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x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구간을 10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 하면은 자, 히스토그램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랜덤한 값의 자,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템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스템 플롯 같은 경우에는요, 바 차트에 넓이를 없앤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템 플롯은 수치 데이터를 좌표축에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 플롯과 유사한 형태로 수직선으로 그리고 그 위에 마크를 찍어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 시계열 데이터나 아니면 분포 데이터 같은 것들을 시각화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차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그런 원에 파이를 한 조각 뗀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피자 조각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파이 차트라고 하는데, 파이 차트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스카터, 각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스카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차트부터 한번 저희가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 차트, 자, 먼저 라벨스는 한 다음에 서울, 부산, 광주. 자, 이 파이 차트는 전체에서 내가 분석한 데이터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파이 차트죠.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자주 쓰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는 서울은 30, 부산은 30, 그 다음에 광주는 50, 그 다음에 인천은 2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컬러스는 R, G, B, Y 색깔로 각각의 지역의 색깔을 설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값을 설정을 하는데, 자, 0.2, 0, 0, 0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떼낼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0.2만큼 서울 데이터만 떼어내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 떼어내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PLT.파이. 자, 먼저 첫 번째 매개변수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익스플로드. 자, 익스플로드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라벨스는 라벨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컬러스는 컬러스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토 PCT는 자, 몇 퍼센트까지 퍼센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이 30, 30, 50, 20이라는 값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퍼센티지를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퍼센트 1.1F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퍼센트를 붙인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 해가지고 각도를 30도 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show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파이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자, 즉, X의 데이터가 커지면 Y 데이터가 커지는지, 아니면은 Y 데이터가 작아질수록 X 데이터가 커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상관관계인데, 이 상관관계는 스카터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1은, 자, 180, 175, 165, 그 다음에 162, 그 다음에 155, 190, 자, 185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데이터 2는, 자, 90, 75, 65, 52, 55, 195라고 했습니다. 즉, X가 180일 때 Y는 90이고, X가 175일 때 Y는 75고, 자, 이렇다는 거죠. 자, 이거를 plt.scatter, 자, 스카터, 데이터 1과 데이터 2.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하루에 우유 마시는 양이라고 하고, 이게 그 사람의 키라고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show 해가지고 살펴보면요. 자, 키가 클수록, 자, 이 그래프만 봐도 우유를 좀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키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매플로립 말고 또 저희가 파이썬으로 시각할 때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본. 네. 이 시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매플로립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테마와 통계형 차트 등의 기능을 추가한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시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 우리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붓꽃 데이터나 아니면 타이타닉 그 생존자나 사망자 데이터 그런 데이터도 들어있고 어떤 그 식당에서 팁 준 그 팁 내용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여객 운송 데이터를 기본 샘플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샘플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각화, 시본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한번 불러서 각각의 그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러그플롯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그플롯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위치,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X축에 표현한 게 러그플롯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본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시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 import 시본 as SNS라고 줄여서 사용을 하고요. 이 시본은 콜앱에서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주피터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pip 인스톨 명령어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앞에 느낌표하고 pip 인스톨 시본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아이리스는 시본 sns.load data set 아이리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요. 아이리스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자, 이렇게 붓꽃 데이터, 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닉. 자, 타이타닉은 sns.load dataset 타이타닉. 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복사해서 자, 팁 데이터, 팁스는 자, 팁스. 자, 그리고 플라이트. 자, 플라이트 비행기 승객 데이터. 자, 플라이트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각각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러그플롯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러그플롯은 데이터의 위치를 X축에 표현하는 거고, X는 iris.petal length values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 즉 아이리스의 각각의 이 데이터죠. 자, 페탈 언더바 렌스 컬럼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logplot 한 다음에 x 이렇게 하면요. 자, plt.show 하면 자, 이렇게 이 전체 x 데이터가 분포가
어디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는 거 있죠. 좀 진하게 나올수록 분포가 더 많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C번의 차트들이나 그래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요, 카운트 플롯입니다. 이 카운트 플롯은요, 각 카테고리의 데이터의 개수를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바차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카테고리에 어떠한 컬럼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운트 플롯 우리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보겠고요. 자, 타이타닉 데이터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분석할 거는 각 클래스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서드, 퍼스트, 즉 1등 칸, 2등 칸, 3등 칸 이렇게 각 등급별 클래스가 몇 개나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탄 사람의 각 클래스별 몇 명이 탑승했는지를 확인하는데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essence.count 플롯을 그리는데 X축에 들어갈 것은 클래스, 이 클래스의 범주입니다. 자, 클래스의 카테고리. 자, 3개가 되겠죠. 서드, 퍼스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는 타이타닉. 자, plt.title 타이타닉 클래스별 승객수. 자, 이렇게 하고요. plt.show.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각각 네, 타이타닉의 뭐 클래스별 승객 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랑 똑같죠. 뭐 타이타닉의 클래스 컬럼에 value counts. 자, 이거를 시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그 판다스에서 value counts 쓴 거를 시각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인트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각 카테고리별 데이터의 개수를 파악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삼전도 그래프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X축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Y축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플롯 같은 경우에는요, 두 변수의 관계와 데이터가 분산되어져 있는 정도를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조인트 플롯은 두 개의 수치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산점도와 각 변수 히스토그램을 함께 보여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자,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이 조인트 플롯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에 조인트 플롯 X는 세팔 렌스, 그 다음에 Y축은
cepal with 그 다음에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자, 이 cepal이라는 것은 아이리스, 즉 붓꽃의 꽃받침이에요. 자, 꽃받침의 렌스하고 길이랑 넓이를 두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인트 플롯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plt.show 하면요. 자, x축은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y축은 꽃받침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꽃받침의 길이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 분포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있고, 각 산점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거는, 자, 페어플롯이라고 해가지고, 이 3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페어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에 이제 모든 그 수치형 변수를 갖다가 산점도와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치형, 숫자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알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각 데이터 간의 이제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특정 컬럼의 변수 값이 다른 컬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 각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상치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도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치형 데이터, 이런 각각의 수치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cepal 렌스가 cepal width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cepal 렌스가 petal 렌스랑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cepal 렌스가 petal width랑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lt. 비교하고요. fig 사이즈는 6x6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sns.pairplot iris 자 이렇게 하고요. plt.show 하면은 자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자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페탈 위드랑 뭐 세팔 렌스랑 이 산점도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다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바플롯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플롯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카테고리 값에 따른 실수 값의 평균과 편차를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평균값과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 평균은 막대의 높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막대의 사이즈가 평균이 되겠고요. 편차는 그 가운데 있는 그 흰색, 그 검정색 바 있잖아요. 이게 에러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크면 클수록 이 에러바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편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플롯은 이 범주형 변수의 각 카테고리별로 값을 시각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팁 데이터를 한번 바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바플롯 x는 day 그 다음에 y는 팁 데이터는
팁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lt.show 해가지고, 자,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대의 높이는 이제 평균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편차입니다. 이게 길수록 편차가 심하다는 거겠죠. 각 평균에서의 편차가. 자, 다음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히트맵이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값을 컬러로 변환시켜서 시각적인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은 데이터셋의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색상으로 표현해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승객 데이터를 보고 승객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이트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저희가 피봇 테이블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다스에 이제 피봇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자, 플라이트스의 피봇 해가지고 자, 몬스 그 다음에 연도 즉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패신저 자, 이렇게 그래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X축에는 월이 들어가고요. Y, 즉, 인덱스 값으로는, 자, 몬수가 들어가고, 컬럼 데이터로는 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49년도에 제뉴얼이, 자, 1월 달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112, 자, 112명이다 라고 승객의 개수를 갖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놓고 이 값을 히트맵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ns.hitmap 데이터 프레임 annotation 값을 true로 설정하고요. 포맷은 D로 설정하겠습니다. 정수형으로 표현하고요. plt.show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히트맵을 그리면요. 자, 각각의 여기 있는 수치, 여기 있죠. 이 각각의 수치 값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치 값 사이즈가 클수록 화면이 이렇게 밝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뭐 컬러 값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코드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 스타일을 바꾸는 것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점 추정치 및 실내 구간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포인트 플롯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의 값들의 평균 값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각 카테고리의 값들이 수치형 변수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박스 플롯은요, 수치형 변수의 분포하고 이상치 데이터, 즉 이상치 데이터라는 거는 이거 이상한 데이터, 즉 뭔가 범위에 벗어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상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이상치 데이터를 시각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박스 안에 있죠.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중앙값하고 사분위수,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등을 박스와 선으로 나타내어 데이터의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직접 그려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plt 타이틀, 자, 식당의 매출 데이터예요. 요일별 전체 매출을 한번 박스 플롯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고요. sns 박스 플롯, 자, x축에다가는 날짜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전체 토탈 빌, 자, 얼마나 벌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는 팁스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show 해서 확인을 하면, 자,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상치 데이터입니다. 자, 이상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스로 표시가 되는 게 사분위수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자, 이렇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가운데 값이 중앙값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바이올린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커널密도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게 이 바이올린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플롯 같은 경우에는 박스 플롯하고 유사하게 수치형 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해 줄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스 플롯하고 좀 다른 점은 분포의 밀도를 곡선 형태로 나타내서 데이터의 분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립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트립 플롯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주형 변수에 들어있는 각 범주별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립 플롯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래프고요. 각 카테고리의 값들을 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카테고리별 데이터의 분포를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은 토요일 날에 팁이 어디에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지, 뭐 이렇게 그 각 범주, 각 그 요일별의 범주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의 분포를 저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에 보면은 팁이 적다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립 플롯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험 플롯은 조금 전에 봤던 스트립 플롯하고 이제 비슷하지만 데이터를 나타내는 점이 방금 전에 그 스트립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그런데 이 수험 플롯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지 않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려진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 플롯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하고 수치형 변수 사이의 관계를 시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겹쳐지지 않는다는 것, 겹침을 최소화해서 그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분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는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lt 타이틀 요일별 전체 매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sns 수험 플롯 x는 데이, y는 토탈 빌, 그 다음에 데이터는 팁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 수험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uild.show. 자,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는데 겹쳐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이썬을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각화 패키지인 매플로립 라이브러리하고 패키지하고 시본 라이브러리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적절한 시각화를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시각화 잘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